여러분 안녕하세요. 2편으로 돌아온 이화 스포츠TV의 김유나, 이윤입니다. 이 전편까지는 이승민 선배님의 학창시절과 수준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국제 스포츠 분야에 진출하신 선배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선배님, 앞서 선배님께서 현재 국제 스포츠 전략위원회 ISF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ISF가 주로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저희 국제스포츠 전략위원회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도서관의 비영리 법인 재단으로 대한민국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총 6가지로 국제스포츠 정보 및 분석, 국제스포츠 일자리 지원, 국제스포츠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국제스포츠 컨퍼런스, 청소년 스포츠 캠프, 그리고 국제스포츠 청년 리더 육성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네요. 그럼 선배님은 기획 홍보팀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나요? 저는 현재 국제스포츠 전략위원회에서 유승민 IOC 위원이자 저희 이사장님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승민 위원님이 정말 다양한 직책을 보유하고 계신데 현재는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을 비롯하여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국제탁구연맹에서 직책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위원님께서 그런 활동을 하실 때 좀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선배님, 1편에서 선배님께서 스포츠와 영어를 활용한 직업을 갖고 싶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 직업과 기업이 있었을 텐데 ISF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취준할 때 저희 학교 블로그를 좀 많이 참고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뭐 이와 DNA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봤던 기사, 딱 눈에 들어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저희 선배님이자 저희 국제스포츠 전략위원회 사무총장님이신 박주희 선배님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실 국제스포츠 전략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고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와 영어를 모두 접목할 수 있는 일이 여기서 할 수 있겠구나, 저의 꿈을 펼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어가지고 사실 그런 채용 공고를 조금 보게 되었었는데 딱 때마침 국제스포츠 전략위원회 공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마 이 수많은 보고 있을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국제 스포츠 분야에 관심이 많고 특히 ISF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ISF의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국제스포츠 전략위원회 채용 절차는 총 2가지로 인턴십 채용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식 채용이 있습니다. 인턴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하반기, 상반기에 나눠서 2번 채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공고는 모두 저희 국제스포츠 전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 채용으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용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턴십 채용같이 정식 채용도 다 저희 ISF 홈페이지에 올라가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스포츠 전략위원회라고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다양한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야 돼서 업무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선배님처럼 국제 스포츠에 관련된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영어 실력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야 할까요? 학생 때는 영어 성적이 잘 나가야지 난 영어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현장에 나가보니까 사실 영어 성적은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기관에 입사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그런 레벨이 있고 사실 국제스포츠 분야에서 일을 하면은 그 현장에서 얼마나 자기가 하는 그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실무 담당을 하는 경우에는 뭐 이메일을 영어로 작성하는 방법 또는 서신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영어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OP, AL 받아야 돼,
토익 만점 받아야 돼 이런 건 사실 정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영어 시험에만 이렇게 몰두하지 마시고 실무 경험이나 또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어 실력을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자기의 분야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일까요? 10점 만점에 한 9.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5점이요. 혹시 왜 9.5점을 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는 너무 만족하고 있지만 국제 스포츠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은 정말 24시간 365일 일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한국 시간대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국제 스포츠 업무를 하다 보면은 스위스 시간에 맞출 때도 있고 미국 시간에 맞출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언제 어느 순간 연락 놓치고 있고 정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게 사실 국제 스포츠 업무거든요. 휴식도 없고 조금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국제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걸 조금 언급해 두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역시 국제 업무는 365일 돌아가는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선배님. 저희가 1부처럼 국제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여쭤보지는 못할 것 같고 3가지 정도 추려보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유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 것 같은데요. 선배님, 유학을 갔다 오셨나요? 갔다 오셨다면 유학에 도움이 됐나요? 라는 질문이네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뉴질랜드에서 조금 살게 되었었어요. 제가 사실 유학을 가게 된 계기도 제가 영어를 정말 못했거든요. 유학에서 영어를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 사실 제 머릿속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의 권유에 의해서 저는 운동, 선수 생활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하고 뭐 시구 그다음에 승마 정말 사실 뉴질랜드가 운동을 하기 되게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맨날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영어를 좀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유학이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뭐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것보다 저는 유학을 통해서 좀 밖에 나가서 좀 놀면서 좀 영어를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영어를 배우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즐기면서 배우라.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해볼까요? 실무를 경험하면서 영어를 제외하고 가장 필요한 다른 언어는 무엇일까요? 사실 영어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그 외에 조금 추천드리자 하면은 프랑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 스포츠의 최고 권위 기구인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현재 영어와 프랑스어를 고유 언어로 지정을 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OC에서 사실 서신이나 이메일 같은 게 오면은 항상 불어와 영어가 같이 함께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가서도 항상 뭐 프랑스어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프랑스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사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현재 스위스 로잔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스위스 로잔 국제 스포츠의 메카라고도 알려지긴 했는데 거기에 좀 한 대략 50개 국제 스포츠 기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잔 같은 경우에는 불어를 많이 활용하는 곳이다 보니까 국제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으시면은 불어도 영어만큼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영어를 먼저 해야겠네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국제 스포츠 관련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기억에 남는 일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제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작년 2021년 11월 미국 휴스턴에서 대한민국 부산이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유치 확정이 되었을 때 저는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그 대회 유치 과정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2020년도에 원래 부산에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개최됐었어야 했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하여 세 차례 연기가 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사실 대회가 취소가 되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대한민국이 그런 걸 다 극복을 하고 다시 또 재유치에 성공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사실 모시고 있는 유승민 위원님께서 대한 탁구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시고 저도 사실 대한 탁구협회 국제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유치 과정을 함께 하기도 했었는데 그 힘든 과정에서 그걸 다 저희가 다 극복을 하고 좋은 결과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국제대회 유치국 발표 현장에 계셨다니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다 극복하고 따냈다는 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네요. 선배님, 이렇게 ISF 일도 많으신데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선배님만의 비결이 있을까요? 비율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다른 친구들이 다 공부를 하는 시간을 저는 공부를 하고 일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놀 시간에 잘 시간에 일을 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노력하시는 선배님의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혹시 앞으로 또 도전하고 싶은 분야나 목표가 따로 있으신가요? 국제 스포츠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저만의 전문 분야를 조금 만들어 나가고 싶은데요. 이화여자대학교 선배님들을 비롯하여 국제 스포츠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전문 분야를 하나씩 갖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관심 있는 부분이 선수 보호 그런 활동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세이프가딩 오피서라는 자격증을 하기도 했는데 그러한 조금 저만의 좀 전문 분야, 선수 보호가 되었든 전문 분야를 좀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선배님의 끊임없는 도전과 목표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스만의 공식 질문이죠. 이지민 선배님에게 이화란? 저에게 이화는 꿈인 것 같습니다. 탁구 때는 이화를 통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이화를 졸업할 때는 그런 꿈을 이루고자 나가게 된 거였고 저는 다시 또 꿈을 꾸기 위해서 이화에 다시 입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화를 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뷰를 마치면서 체육과학부 선배로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께 대학생활은 조금 훈련의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회에 나가는 경기를 조금 준비하기 위한 훈련으로 사실 훈련 과정에서는 좌절도 있고 힘든 시기도 있고 그러한 걸 다 극복을 하면은 좋은 선수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많이 힘들더라도 다양한 훈련, 다양한 활동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실력을 조금 쌓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노력 끝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사회라는 경기에 나가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사실 믿습니다.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과학부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은 꼭 좋은 결과를 펼칠 수 있도록 저는 뒤에서 응원을 해주는 서포터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제 스포츠 분야의 진로를 갖고 있는 체육과학 후배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멋지신 이지민 선배님과 함께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음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화 스포츠TV 리포터 이유미, 김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